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레고캠바이오. 코드 번호는 14108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9일 1시 56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일단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조금 예전에 거의 매일 이렇게 꾸준히 리뷰를 했었는데 요즘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관심도도 많이 멀어지고 또 이제 기존에 가지신 들고 계신 분들도 조금 뭐 장기 투자를 결정하셨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안 될 수 없죠. 왜냐면은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그래도 그 월봉이나 주봉이나 살아있다 보니까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믿었던 주봉, 월봉이 배신을 당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딱 12월 달 이후에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회복도 해주는 흐름에 있어서 수급적인 요인들도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틈틈이 들어와주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감이 조금 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최근 이제 영상에서 이제 신한금투에서 나왔던 레포트를 읽어드렸었는데 이게 언제죠? 3월 3일? 3월 3일이 언제죠? 3월 3일이면은 또 고점에서 나왔어요, 레포트가. 고점에서 나와가지고 또 레포트가 나올 때마다 항상 다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레포트를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아쉽게 그때 이후로 이 레포트가 나온 이후로 주가가 또 빠졌다. 라는 게 물론 지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또 보시게 되면은 지수와 별개로 움직일 때도 있거든요. 지수와 별개로 움직일 때도 있는데 조금 저 역시도 조금 레포트에 낚여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근데 뭐 레포트 내용은 약간 중기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LCB14라는 파이프라인 가치가 국악을 올해 이제 받을 거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레오캠바이오의 ADC 플랫폼 기술의 재평가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가 흐름에 있어서 이제 혁신 신약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혁신 신약 부분들도 작년 한 해 상당히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화력을 움직여주면서 더욱더 더 부각을 받았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올해 들어서는 약간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투심도 그렇고 작년에 비해 조금 약해진 건 사실이죠. 약해진 건 사실인데 어쨌든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좀 멀리 봤을 때는 그래도 핵심 그거죠. 2020년대 중반까지는 연평균 37% 이상의 성장률이 전망이 된다. 이런 상황이죠. 플랫폼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몇 년을 두고 봤을 때는 아직 저평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집을 해볼 만한 가격대이긴 한데 단기적인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기대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 유난히 제가 또 레고캠 바이오를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기업들은 조금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레고캠 바이오는 좀 긍정적으로, 이거는 좀 약간 제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로 인해서 노이즈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오늘 뭐 여기 저점을 이탈할지 아니면 이 저점을 좀 지켜주고 다시 한번 더 턴어라운드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그러려면 뭔가 지수도 그렇고 이 주가도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번에 좀 주가가 변화를 줬던 가격대도 상당히 탄탄한 라인은 맞죠. 상당히 탄탄한 라인은 맞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긴가민가는 되는데, 결국에는 또 올라가주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탄탄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올라가줄지, 안 올라가줄지, 뭐, 수급 이탈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네, 수급 이탈은 없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달러의 상승이나 아니면은 나스닥 지수, 나스닥의, 그러니까 S&P나 아니면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잘 버텨주고 있는데, 나스닥 지수가 아무래도 성장주들이나 기술주들, 뭐 제약 바이오 그룹들도 좀 은근히 많다 보니까
그런데 위주로 이제 달러 반등에 따라서 조금 약간 투심이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레드코켄 바이오도 이제 바이오 주식이고 바이오 주식들이 전부 거의 다 대부분의 성장주 성격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레오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성장주의 성격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약간 ADC 플랫폼 기술이라는 신기술 같은 경우에도 부각을 받았던, 그러니까 지수나 아니면은 뭐 코스닥 지수가 좋게 되면은 레오켄 바이오도 탄력적인 흐름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코스피 지수는 좀 안 밀리는 상황인데 코스닥 지수가 유난히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좀 그 차익 실현보다는 좀 약간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조금 좋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좀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어제 약간 다시 한번 이런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흐름을 보였죠, 이때 보여줬고 추가적인 상승이 보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눌림목을 어디서 이제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어디서 지지를 받아줄 것이냐를 봤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꼬리가 달리면서라도 이런 구간 좀 지켜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쉬워 보이진 않아도 좀 개별적으로도 좀 지켜주면서 좀 살려주는 방향이 좀 살려주기를 좀 원하고 있는데, 네,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한데, 네. 힘드네요. 진짜 레오캔 바이오. 네. 아, 네, 많이 힘들어요. 네, 거의 언제죠? 이때부터 리뷰를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움직임이 좀 대세 상승이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약간 지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지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시점에서 나올 것인가를 찾아보고 있는 관점인데, 네, 쉽지는 않네요. 네. 어찌되었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쨌든 작년 한 해 레오켄 바이오가 보여준, 우리들, 투자자들에게 보여줬던 부분들,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여러 차례, 한 네 차례 보여줬었고, 네, 그리고 이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제 현실적으로, 어, 음, 그런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주가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시대니까 그런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종목군에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추세가 깨져도 결국에는 추세가 돌아 나가는 것도 역추세, 추세가 안 좋을 때 시작이 되죠. 안 좋을 때 시작이 돼서. 근데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더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바닥이면 좋겠죠. 여기가에서 좀 반등을 주면서 그래도 쌍바닥까지는 좀 기대를 해보면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쌍바닥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그리고 6만 원 정도 안착을 해줘야 쌍바닥이구나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 이런 바닥을 어떻게 좀 보여줄 것인지만 조금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여기가 바닥이 되었으면 좋겠죠. 네, 바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네. 네, 딱 이 정도로 아직까지는, 그리고 특별히 주가 요즘에 분위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증시도 그렇고요. 네, 증시도 분위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조금 뭐 특별한 뉴스도 많지 않고 그러긴 한데요. 네. 개인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코스닥은 하락 추세죠. 단기적인 하락 추세긴 한데, 그런 하락 추세 하단 구간에서 지금 터치를 한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아줄 것이냐, 아니면은 깬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밑에서 이제 반등을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약간 이때랑 느낌 비슷하죠. 작년 8월달, 10월달 이때랑 약간 느낌 비슷하죠. 네. 이때도 리뷰를 많이 했었는데, 이때도 보게 되면은 아이고, 약간 헤드앤숄더 느낌이 나죠. 왼쪽 어깨,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되돌림. 그럼 이렇게 하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돌파되고 나서 이렇게 네. 지금도 느낌이 비슷하죠.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하락받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살려줄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한 번 더 하락했다가 그 이후에 반대를 보여줄 것이냐를 보는 구간이거든요.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약간 보수적인 그 방향성을 반등이 나온 다음에도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은요. 당분간은 이평선이나 아니면은 그런 추세의 흐름이 좀 깨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때처럼 약간 뒤집었고, 우리 여기선 파란색이 되었었잖아요. 파란색이 되었었고, 다시 회복을 해주게 되면은 이 선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지지 여부까지 확인한 다음에야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한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고,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를 좀 지지 여부 체크한 다음에야 여기까지, 이런 데 돌파했을 때도 아마 시장 참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뭐 테슬라 성장주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있죠. 네. 달러가 상당히 반등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주들은 조금 그런 우려가 다른 이제 기존에 있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잘 버텨주고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긴 한데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달러가 원웨이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약간 패닉셀이 나와주고 있는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 어떻게든 저항을 받아도 이상하진 않지만 조금 더 열어줄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요. 사이클은 조금 더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락을 보는. 근데 이제 레오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런 수평 매물대가 지켜주느냐 아니면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아래도 받는 구간을 봐야 되고 지켜만 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양봉이 하나 이렇게 등장을 해주면은 그래도 투심은 조금 살아날 수는 있습니다. 투심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요. 네, 이상 레오켄 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네,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3월 5일, 3월 4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22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에 덱스터라는 종목이 현재가 8,3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8,600원, 손절가 8,0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명확히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됐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